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미니 PC 리뷰의 날이에요. 야,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요. 자, 순행식 미니 PC라면 어때요? 이건 기컴사의 메가 미니 G1인데 세계에서 제일 작은 순행식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벌써부터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PC에는 i9 1390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15cm에 높이는 30cm도 안 되고요. 셰시 전체 부피 사이즈도 5.74L 정도에 나가지 않는 문자 그대로 미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가 미니 G1은 이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 강력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우겨 넣은 뒤 이를 순행 쿨링 솔루션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하는 타분히 긱스러운 발상을 상품화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품을 들어보면 약 4kg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크기 대비 되게 단단하고 묵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차가운 질감의 회색 알루미늄 프레임에 전면과 측면을 감싸고 있는 투명 패널 덕분에 상당히 고급진 첫 인상을 줍니다. 이 투명 창을 통해 내부 120mm의 쿨링 팬과 순행 튜브를 감싸는 RGB 조명이 더해지며 켜두고 있으면 마치 진짜 SF 영화 소품 같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이 LED의 밝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Alt 1 버튼을 통해서 끌 수도 있고요, 켤 수도 있는데 딱 요것만 돼요. 뭐 밝기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딱히 찾아봐도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약간 짜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외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요소가 바로 이 U자 형태로 구부러진 투명 순행 튜브잖아요. 근데 이 튜브 가짜예요. 이거는 실제 냉각에 기여하지 않는 장식용으로 내부에 이 아래쯤에 별도의 메인 순행 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냉각수가 열을 이렇게 끌어다가 후면에 보이시면 이 후면 라디에이터 있잖아요. 이 라디에이터 히트싱크 쪽으로 이동하면 앞쪽에 있는 팬이 돌아가면서 그 열을 식히는 구조예요. 실제 모습은 열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열어서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전면 상단에는 미니 디스플레이 패널이 제정돼 있어서 CPU, GPU 사용량과 시스템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얘가 전원 버튼이에요. 그리고 미니 PC 같은 경우에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풍구를 보면은 진짜 잘 뚫려있는 편입니다. 일단 상단과 함께 투명 패널 아래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통풍구가 있어서 공기 흐름을 돕고요.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엔 진짜 엄청 멋진 디자인과 함께 타공막이 되게 널찍하게 뚫려 있어서 발열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대비는 잘 되어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그럼 포트는 어떨까요? 전면에는 USB-A 포트 4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USB 3.2 Gen 2이고 3.5mm 오디오 마이크 잭도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USB-C 포트 하나쯤은 달아줬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사실 미니 PC에 이 정도 I/O 포트면 진짜 만족할 만한 것 같고요. 측면에는 제가 이거 기컴 제품 리뷰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건데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일하진 않지만 카메라 같은 거 백업할 때 되게 좋겠죠.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 보면 진짜 포트 구성은 진짜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USB-A 타입 포트가 2개 보이는데 하나는 속도 10G짜리 USB 3.2 Gen 2 포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송 속도 5G짜리 USB 2.0 포트입니다. 그리고 C타입 포트가 2개인데 하나는 무려 40GB의 대역폭을 자랑하는 썬더볼트 4 USB 4 타입 포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평범한 10G짜리 USB-C 3.2 Gen 2 포트예요. 그리고 이게 신기하죠? 이게 오큐링크 포트라고 해서 PCIe 레인을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거든요. 이게 전송 속도가 63GB에 달하기 때문에 흔히 eGPU라고 하죠. 전용 외장 그래픽 카드를 하나 달 수 있습니다. 이 포트 덕분에 지금은 4060이 내장돼 있지만 더 강력한 외장 GPU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해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히 유선 랜 포트가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옆에 보이는 이거는 HDMI 포트가 버전이 2.0이라 HDMI 2.1부터 가능한 4K 120Hz 출력이 안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6E 무선 랜과 블루투스 5.1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만 놓고 보면 진짜 딱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양 이야기를 해야겠죠. 앞서 잠깐 말했던 이 컴퓨터에는 인텔 코어 i9 13990H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8기가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고요. 메모리는 DDR5 32GB에 2TB PCIe 4.0 NVMe SSD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원 공급 장치의 경우 330W급 외부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우, 이거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성능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하자면 여기에 탑재된 CPU와 GPU는 모두 데스크톱용이 아니라 모바일 노트북용 부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능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와 CPU에 순행 쿨러가 달려있는 데다 그래픽 카드의 경우 TGP가 120W에 달하니까 또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CPU 성능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벤치마크 점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습니다. 시네벤치 R23 기준 13,000점대를 넘지 못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설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이 점수를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서 바로 GPU 성능 볼까요? 야,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가 11,000점대를 상회하는데요. 데스크톱용 RTX 4060 GPU랑 거의 비슷한 점수죠. TGP도 120W로 굉장히 높게 설정됐고 이 G1에 장착된 4060은 전용 순행 시스템에 의해 냉각되기 때문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등 다이렉트 11 벤치마크나 긱벤치 6 불칼이나 오픈쉘 테스트 결과도 데스크톱 RTX 4060과 엇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점수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거 GPU 면에서는 데스크톱 대비 거의 타협이 없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게임 성능 역시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4060 그래픽 카드는 처음부터 1080p FHD 게이밍 환경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그래픽 카드이고 실제로 이 컴퓨터는 타깃 환경 한정으로 그것도 DLSS 3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최신 게임을 높음 이상의 옵션을 기준으로 해도 60프레임 이상으로 부드럽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사이버펑크인데 레이트레이싱 부하가 극심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DLSS 3를 켜면 그래도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60프레임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배그 같은 경우도 플레이를 해보면은 전반적인 플레이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래픽 퍼포먼스, 특히 게이밍 퍼포먼스의 경우 이 작은 PC의 크기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노트북용 CPU와 GPU가 조합됐다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GPU를 거의 1시간 넘게 풀로드로 돌려봤거든요. 근데도 이거 온도가 70도 수준을 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스로틀링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온도도 아주 온화한 편이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면 본체 온도보다도 어댑터 온도가 더 높을 정도입니다. 이는 메가미니 G1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순행 쿨링 시스템 덕분인데요. 이 컴퓨터는 CPU와 GPU 두 칩 모두 맞닿는 일체형 워터블록이 이쯤에 장착되어 있고 여기서 열을 뽑아서 후면의 라디에이터로 이동하면서 그 열이 식혀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후면에 보이는 이 타공망 전체에 6888제곱밀리미터에 달하는 넓고 아름다운 라디에이터 히트싱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다만 이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고 나면 후면이 꽤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만질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이 순행 시스템의 경우 최대 250W의 발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론상 여기에 달린 CPU와 GPU의 최대 부하가 240W에 달하므로 이 정도는 합리적인 설계치로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실제 전력 소모를 측정해보면 기본적인 유효 상태에서는 대략 40W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높죠. 순행 쿨링 시스템의 한계로 펌프를 계속 돌려야 하는 RGB 조명이 켜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작동할 때 전력 소비는 약 190W 정도인데요. 쿨러의 열 처리 용량이 250W를 넘지 않고 전원 어댑터의 전격 용량 내에서 동작해서 상당히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소음은 혹시 들리시나요? 생각보다 시끄러운 편입니다. 제조사는 펌프 소음이 26dB 미만이며 부하 시의 소음도 36dB 수준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아이들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소음이 들려요. 사실 이건 이 순행식 PC의 근본적인 작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공랭식 PC는 유유 상태에서 팬이 멈출 수 있지만 이 G1의 경우 순행 펌프는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음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크기가 작아서 유독 소리가 더 크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도 측정된 소음 자체는 유유 상태에서 26dB에 게임 부하 시에도 최대 36dB로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긴 합니다만, 재밌는 게 이 수치의 체감인데 풀로드 시에는 공랭 팬으로 구성된 게이밍 PC에 비교하면 이 G1 쪽이 명백하게 더 낮지만 아이드실 소음은 오히려 얘가 더 큰 편이거든요. 26dB 미만이라는 제조사 홍보 문구 속에는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펌프 작동 때문에 무조건 26dB 소음이 들려요 라는 이야기가 빠져있단 겁니다. G1은 부하가 걸려도 극적으로 시끄러워지지는 않은 대신 유유 상태의 소음 기준선이 일반 PC보다는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밌으면서도 좀 신기한 거, 앞서 CPU 벤치마크 점수가 너무 안 낮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CPU의 부스트 지속 시간이 너무 짧게 설정돼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CPU는 노트북용 CPU 칩이고, 그래서 부스트 지속 시간 설정도 노트북용 쿨링 시스템에 맞춰져 아주 짧게 틱 찍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행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스트 지속 시간을 임의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인텔 XTU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부스트 지속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할 경우 시네벤치 점수가 거의 3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젠 대망의 분해에 들어갈 차례인데, 잠깐만요. 이건 솔직히 지금 너무 자신이 없거든요. 일단 카메라를 좀 가까이 다가와서 분해를 버벅거리면서 하는 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준비를 마치듯이 분해의 준비를 마쳤고요. 일단 분해를 하려면 합판을 옮겨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4개의 고무로 되어 있는 지지대를 벗겨내야 되거든요. 한번 벗겨내 볼게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했어. 그리고 나사를 풀면 그런데 약간 당혹스러운 게,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뭐 하면은 이제 얘도 벗겨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듀얼 채널 램이랑 M.2 SSD 슬롯이 보이고 비어있는 M.2 슬롯이 하나 더 보이는데, 보면은 지금 비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SSD가 들어갈 수 없게끔 딱 중간에 나사가 막혀 있죠. 여기서 일단 더 분해를 하려면 이 램이랑 SSD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램을 분리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방금 나사가 어디 갔지? 램을 떼보면 에이데이타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SSD 같은 경우는 파이슨사의 SSD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파이 얘를 떼어내야 되는데, 일단 얘를 떼기 전에 겉에 있는 이 2개의 프레임을 좀 분리를 할게요. 괜찮아, 편집으로 멋지고 전문가 이럴 줄 알았다. 자석 있는 사람. 자, 얘도 이렇게 분해를 하면 SSD가 있던 자리 아래에 와이파이가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이제 떼내야 되는데, 원래 이거 맞는데? 가 아니라, 설마 이거 심지어 뺄 필요 없었는데 뺐네. 맞다, 됐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졌다. 조졌다. 왜냐면은 내가 뭘 어디에 넣었는지 깜빡했어. 오케이, 됐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상단에 존재하는 나사를 다 풀어야 돼요. 얘를 풀고 얘를 하면 들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지?
사실은 여기는 이 케이블도 전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진짜 원상복구가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하면 그렇지. 와, 들어 올렸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메인보드가 굉장히 특이하죠. 요만큼이 메인보드인데 이 메인보드의 생김새가 진짜 어느 노트북용 메인보드의 단자와는 너무 다르게 생겨서 이 업체가 오직 이 제품만을 위해 설계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써멀 묻은 거 있죠. 이게 이 컴퓨터의 CPU이고 이게 아래에 보이는 워터블록과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터블록 아래에 지금 GPU가 있거든요. 이 워터블록이 위에는 CPU를 쿨링 시켜주고 아래에 있는 GPU를 쿨링 시켜주는 건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셔야겠어요, 여러분. 아,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연출을 시킬 거야. 이거 어떻게 분해를 하라는 거지?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손행 쿨러를 튜브로 만지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아, 야, 너 이거 분해해. 여러분 이제 얘를 뜯으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분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면은 이게 슬롯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게 MXM 모듈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구성인데 이 MXM은 원래 노트북용 그래픽 카드 표준 모듈 형태가 맞기는 맞거든요. 엄청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품만 있다면은 데스크톱에서 그래픽 카드 교체하듯이 얘도 이렇게 쑥 넣어서 노트북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격이긴 한데 저는 4000번대 MXM 카드는 지금 여기서 처음 실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도 GPU 업그레이드는 차세대 제품에서나 가능할 거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사실상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분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지 평범한 분들께서 이 제품 파손, 특히 이 순행 튜브 쪽 파손을 각오하시면서 덤빌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워. 그래도 신기하니까 됐죠? 자, 보면은 워터블록이랑 GPU랑 CPU가 구성되어 있는 순행 제품이 맞기는 맞다 까지는 입증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컴셋 메가 미니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컴퓨터는 스몰 폼팩터 PC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면서 아름다운 공학의 산물이자 결함과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솔 기기보다 작은 미니 본체에서 데스크톱 수준의 게이밍이 가능하다, 지금은 가능했다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증명한 되게 멋진 기기이긴 한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면에 보이는 쿨링 시스템은 장식이고요. 소음도 꽤 컸고 CPU 세팅 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 없게 낮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기기가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약간 좀 어려운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게 환율이 올라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확실히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겠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제품도 꼭 리뷰를 해보거나 구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긴 합니다. 아마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밌는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이렇게 약간 결함과 모순이 가득 찬 장비를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잠깐만요. 재조립이 되겠죠? 네, 이게 재조립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